자, 해서 잘 버텨보자고. 해서 일단은 우리 분배 가지수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자, 다음 주에 자 해의 개수 했고 이제 함수의 개수 한번 넘어가서 볼게. 네. 자, 함수가 뭐야? 잘 먹었다 안 했어. 자, 조금 우리 확통의 그 표현법 바꿀게. 네.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자 공역의 원소를 한 번씩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할게요. 뭐 원래는 정역의 모든 원소가 뭐 y의 뭐 공역 y의 원소에 대응해야 돼 뭐 이런 말을 쓰거나 한 번씩만 대응 이렇게 말을 쓰지만 네. 한 번씩만 대응한다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확통의 방법에서는 저렇게 한번 얘기를 하자. 네. 자, 과정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순서 과정이다. 그건 뭐야? 동시과정으로 같이 봐도 됐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배 법칙의 구조를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법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너도 생각을 해보자. 자, 정의역의 원소는 원소의 개수만큼 우리는 선택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선택을 하는 거야? 아.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우리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선택을 하죠? 네. 화살표 보낸 주체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봐 다시 얘네가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정의역의 원소가 are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 네. 그리고 공역의 원소가 n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야.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갈게요. 네. 자, 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게.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고 앞에 누가 골랐던지 간에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n 파이 r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선택지가 n인데 그런 거 구애 안 받고 그냥 r번 뽑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리고 누가 누구 뽑는지도 중요하지? 네. 누가 어디에 대하는 게 중요하니까 함수의 개수 이렇게 말하고 끝낼게. 네. 자, 해서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네. 그래서 수학 때는 아마도 n에 r 생각하고 끝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슨 얘기 하냐면 자,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되잖아. 자, 1대1 함수 어떤 함수 했어? 한 개씩. 1대1 하나만 대응한다는 얘기죠? 네. 자,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갖다 드리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봐봐. 서로 다른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어떤 걸 고르더라도? 네. 자,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자, 앞에 있는 놈의 선택지는 첫 친구는 n개 선택지가 있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선택지가 하나씩 줄지. 그러면 내가 n부터 하나씩 작은 수를 곱해 나갈 건데 이거 총 몇 번? r번 곱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가지수가 어떻게 나온다? n pr이 될 거야. 자, 봐봐. 이것도 왜 이제 이런 구조가 나왔냐면 기본적으로는 파이잖아. 네. 근데 근데 어때? 이거 중복을 허용하여 뽑을 수 있으니까 앞에 뽑은 애도 뽑을 수 있지. 네. 얘도 순서가 중요해. 누가 누구 뽑는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p야. 자, 그런데 어떻다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서로 바뀌게 된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가 나와. 증가함수가 뭐였죠? x가 커 x가 네. y가 y 값이 y 값도 크면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그러지? 네. 혹은 x가 클 때 y가 작으면 우리가 이거 감소함수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어? 마찬가지로 봐봐. 다르다, 크다, 작다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같은 걸 뽑아버리면 일단 부동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치? 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돼? 봐봐. x하고 y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공역이 될 원소를 뽑잖아? 네. 예를 들어 여기 1, 2, 3이라고 할게요. 네. 1, 2, 3, 4, 5라고 할게. 네. 자, 공역이 될 원소를 내가 3개 뽑았어. 네.
세 개 뽑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이 조건에 맞게 대응해줘야 되는 거지. 만약 증가함수면 작은 건 작은 데는 작은 데 순서대로 대응해줘야 되고, 만약 감소함수였으면 그냥 뭐야? 작은 게 큰 거에 대응하고 큰 건 작은 거에 대응하는 이런 대응 관계가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를 결정할 때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자 공역의 원소를 결정하는 순간, 그 원소를 결정한다는 건 뭐야? 아, 공역의 원소를 결정? 치역이죠? 치역이 될 원소를 결정하는 순간 대응 관계가 결정되는 거지? 네. 그럼 내가 뽑자마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응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네. 치역의 원소를 결정할 때 내가 1 뽑고 2 뽑으나 2 뽑고 1 뽑으나 같아달라?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들어간다? n 컨비네이션 r로 들어갈 거야. 해서 조합의 가지수로 계산되는 건 이것까지는 사실 수하의 내용이었어. 네. 해서 증가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어떤 주제가 좀 나올 수 있냐면 전사함수의 개수라고 한번 얘기를 할게. 교과서에 전사함수라는 말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네. 생소합니다. 그래서 생소하죠? 자 근데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개념으로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아 맞아, 보면 아는 거 이런 거 말고 너가 먼저 꺼낼 수 있으려면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때부터 걔 있잖아 걔, 아 보면 알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걔 누구야라고 말했을 때겠죠? 네. 그래야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전사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뭐야 1대1 함수 조건이랑 전사함수 조건까지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 1대1 함수도 단사함수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봐봐 1대1 함수는 단사함수야. 그리고 전사함수 전사함수지? 그죠? 그리고 1대1 대응을 해서 전단사함수라고 불러. 근데 1대1 대응만 보면 조금 헷갈리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수학 수업할 때는 이 얘기를 조금 하긴 해. 알겠죠? 근데 물론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는 자주 볼 내용이야. 전사함수의 개수. 자,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 뭐라고? 계산 구조는 중국 순열이야. 네. 봐봐 이거 막 서열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네. 자,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중복 순열인데 봐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모든 공역의 원소가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다시 우리가 자 n하고 r이잖아, 그쵸? 네. 그럼 r개의 공을 내가 상자에 넣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정의역의 원소는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넣는 상황이지? 네. 근데 뭐가 걸려 있는 거야? 개수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역 그 애들 개수만큼의 상자가 있는 거야. 네. 상자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오면 그 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있고 A, B, C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다는 건 A라는 상자에 1하고 2공공이 들어갔던 이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거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 다른 거에 분배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뭐가 걸려 있어? 개수 제한이 걸려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사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볼게? 우리 다른 걸 다른 데 분배하는 상황에서 개수 제한 걸려 있으면 방법은 두 가지였죠? 어떻게? 분할과 분배 방법으로 풀던지. 그러니까 야 여기에 우리 같이 대응할 이제 그 멤버를 모으고 대응시키는 거야. 아까 기억나지? 막 여기 막 썼던 거. 네. 그래서 자 해서 분할과 분배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보셔도 좋고, 그쵸? 혹은 뭐로 봐도 괜찮았어? 우리가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빼고 더하고를 반복해서 답을 내봅시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기억나죠? 네. 안 나면 앞에서 악착 썼던 거 봐요. 네. 자 해서 이렇게 전사함수의 개수까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그 우리 배운 거 다 나왔지? 파이, P, C 뭐 이거 다 나왔잖아, 그쵸? 네. 뭐 안 나왔어? 우리 배운 것 중에 N, H 안 나왔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자 단조 증가하는 함수 혹은 단조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 단조 증가함수 아니야, 단조 증가하는 함수라고 해야 돼. 네. 알죠? 자, 하는 함수인데 얘네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뭐요? 자, x1보다 x가 클 때 그러니까 네. 증가니까 일단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그렇죠. 대신 여기에 뭐가 붙어? 등호. 함수값은 크거나 같다가 붙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 말 자체가 그 미분계수가 0 이상인 함수를 얘기하거든. 알겠죠? 네. 자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x1, x2 이렇게 있을 때 무슨 얘기해? fx1보다 fx2가 작거나 같으면 이건 우리가 단조 감소하는 함수가 될 거야. 네. 자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서열이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로 간주해서 우리가 뭐로 계산하는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니까 조합으로 계산을 하지? 네. 자 근데 거기에 무슨 조건까지 붙어요? 봐봐. 등호가 붙어있다는 건 내가 x1이 뽑으는 수랑 x2를 뽑으는 수를 같은 옷을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허용 조건까지 붙어있다고 보는 거야. 자 봐봐. 조합인데 중복되는 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중국 조합. 네, 중복 조합이라고 그러지? 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보자. 네. 자, 1, 2, 3, 4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응하는데 다 단조 증가함수가 돼야 돼.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봐봐. 이 1, 2, 3, 4, 5, 6이 수직팔 화살표의 개수를 적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총 봐봐. 4개의 화살표가 날라오겠지? 네. 그러니까 합이 4가 되게끔 분배해줘야 돼. 네. 예를 들면 내가 1, 2, 1 이런 식으로 썼어. 네.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 요 써진 숫자에 맞게 아래 위에서부터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로 대응하고 얘하고 얘가 1로 대응하고 얘가 1로 대응하면 1, 2, 1 지켜가지고 우리가 화살표 보내주는 단조 증감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1, 2, 3, 4, 5, 6이 이 적힐 수들 있잖아. 네. 이 수의 합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게끔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에 똑같은 말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순정수 조합인데 중복되니까 중복조합이야 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수직팔 화살표의 개수만 제대로 적어주면 조건 맞게 대응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야? 우리가 치역의 원소를 결정하면 대응만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화살표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니까 방정식의 개수를 우리가 치환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하는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뭐로 계산한다? N, H, R로서 계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원래 수학 때는 등호가 붙어 있으면 등호가 붙은 경우, 등호인 경우 그리고 부등호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봤었거든. 네. 근데 이제는 이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필기 할 필요가 없다. 다 있다. 잠깐만 그거 있는데? 다 있네? 아 그거 없어. 전사함수의 개수 안 적어놨다. 적어놨네? 네. 뭐가 적혀있는 거지? 아 1대1 대응 안 적어놨네. 1대1 함수의 개수 안 적어놨어. 이것도 그냥 중간에 껴놔. 네. 이것도. 아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 이제 우리가 자, 순서가 정해진 순서상의 개수라는 주제로 다뤄볼 건데 이거 시간 얼마나 되려나? 이것도 시간 많이 잡아먹는 내용인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은 문제 풀고 오늘 끝냅시다. 알죠? 그래서 가장 좀 좀 얘기할 거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 주제인데 지금 패스할게. 네. 자 해서 문제만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 다음식 전개식의 항의 개수도 안 했네. 그냥 우리가 문제 풀면서 보자. 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자. 자 46페이지죠? 네. 저 돼요? 네.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자 그리고 흰 구슬도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다른 거를 어떻게 넣는 거야? 아 같은 거를 다른 데 넣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계산 구조가 뭐가 된다고? 같은 걸 다른 데 넣는 건 같다 중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왜냐면 다시 상자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우리가 고려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봐봐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근데 상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다시 검은 구슬은 5개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럼 K5 이렇게 적을게. 흰 구슬은 2개가 있어. 그래서 W2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얘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다가 넣는 거지? 네. 자 그럼 뭐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계산할 거면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되지. 근데 어때? 검은 거 따로 흰 거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검은 걸 분배하고 그 다음에 흰 걸 분배를 하자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검은 거 분배하는 거 지금 몇 가지가 되겠어? 자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어때?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조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3개 상자에 5개를 넣을 거야. 그래서 3H5 바로 써주면 되겠지? 네. 선택지가 상자 3개인데 공 5개니까 3H5야. 네. 그러니까 뭐랑 같아? 7C5랑 같죠? 네. 계산하면 21 나올 겁니다. 자 W2 얘도 똑같이 들어갑시다. 얘도 어떻게 들어가? 3H가 되겠죠? 네.
선택지가 3개인데 항상 뭐가 작은 거 큰 거 넣는 게 아니야. 선택지의 개수, 선택 횟수 넣는 거야. 네. 공 개수만큼 선택할 수 있으니까 3H가 맞지? 그럼 어쨌든 다시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는 6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넣고 하는 우리는 순서 과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네. 정의수를 곱해가지고 뭐라고 줄 거야? 126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막 어려운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져와 봤어. 자, 여기서 봐봐.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항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 동류항이 아닌 거 우리가 다 모아줘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동류항이라는 건 뭐야? 개수 말고 차수,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으면 우리가 이걸 동류항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 동류항이 아닌 게 몇 종류가 나오는지 한번 볼 건데 봐봐. 얘하고 얘 등장 문자가 다르죠? 네. 물론 얘 빨리 계산할 수 있지만 그냥 같은 계산 구조로 갈게. 봐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항들은 A의 X승, X 썼네. P승, 뭐 B의 Q승, C의 R승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럼 봐봐. 어쨌든 4제곱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식은 죄다 4차식이어야겠죠? 네. 그럼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항상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겠지? 네. 그리고 P, Q, R이 다 0일 수도 있어. 네. 왜냐면 A가 안 곱해지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개하는 과정이 뭐라고 했어? 하나씩 뽑아서 곱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했지? 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봐야 되는 게 뭐야? 차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4개의 인수 중에서 A, B, C를 몇 번 뽑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항의 개수도 중복 조합의 개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항이 몇 종류일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다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4가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랑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겠어? 3H 4 이렇게 나오시겠네. 네. 그럼 3H4는 6C4랑 같으니까 우리는 15라고 얘기합시다. 아직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15개 항짜리 나오는 걸 이렇게 정리될 거야.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보자. 얘도 X의 뭐 T승, Y의 유승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럼 다시 이때 T하고 U는 합이 뭐가 돼야 돼? 3. 3이 돼야 되지? 3차식이니까? 네. 3번 세제곱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자, 2개의 문자가 있고 3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경우에서 어떻게 들어가? 2H 3으로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값은 사실 3과 같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4가 나와요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 네. 자, 그럼 봐봐. 15개짜리 이렇게 인수가 있고 4개짜리 인수가 있죠? 네. 여기는 문자의 종류가 아예 안 겹치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이 15개 4개 중에서 뽑는 거 달라지면 한도 무조건 다르게 나오죠? 네. 그래서 15 곱하기 4 해가지고 60개의 항이 나오겠구나 라고 말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 자,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자들이 있을 때는 그냥 항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하면 됐잖아. 네. 고백법칙으로 했었지. 네. 근데 이제는 동류항이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자, 두 번째 것도 이어서 보자. 나 동류항이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 차수만 볼 거야. 자, 이것도 한번 보자. 그럼 일단 4제곱하고 세제곱은 동류항이 나오니까 아까의 방법으로 들어갈게. 네. 그럼 바로 볼게요 이제는. 자, 여기 몇 개 나와 그러면? 선택지가 2개인데 몇 번? 4제곱이니까 4번 뽑아야겠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5개 계산 바랍니다.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 자, P하고 Q하고 R 문자 종류 3종류지? 네. 이거를 총 몇 번 뽑아? 2번 뽑지? 네. 인수가 2개니까 해서 몇 개? 6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네. 그럼 항 5개 나오고 항 6개 나오고 이제 항 4개 나오는데 동량이 더 이상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 동량 없는 합끼리 나왔을 때는 그냥 곱해서 5 곱하기 6 곱하기 4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되고 싶대? 자, 49가 되고 싶은데 자, 이런 근데 이번에는 홀수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릴 문제는 그냥 자연수다 이런 거 별로 안 나와 사실. 알겠죠? 한번 변형을 해줘야 돼. 네. 자, 그럼 홀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는 자 2k-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네. 그쵸? 자, 그럼 이때 홀수, 양의 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k의 조건은 뭐가 돼? 자연수가 돼야겠지?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2k 빼기 1로 치환하면 무조건 k는 자연수 조건을 보라겠죠? 의미하는 정수가 아니라. 네. 근데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2k 더하기 1 이렇게 바꿔도 되지? 네. 이거 1을 더했다가 좀 더 눈에 보이고 이때 k 조건은 뭐가 돼?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K는 음화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홀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생각해주고 우리 홀수하면 우리 뭐도 나오겠어? 짝수도 나오지? 짝수도 여기 문제 없지만 따로 정리 한번 할게요. 짝수다 라고 하면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야. 처음에는 A, N은 2K 이런 식으로 쓰는 법이 있겠죠? 네. 그럼 2K라고 쓰면 K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지? 물론 이것도 자연수인 짝수 얘기할 때야. 네. 만약에 0부터 시작하는 짝수 얘기하고 싶으면 K는 그냥 의미하는 정수 하면 되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이거는 양수, 양의 짝수 얘기하는 거니까. 자, K는 혹은 2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꾸면 또 되는 거죠? 네. 그때는 K는 뭐가 되겠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해서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이제 몇 이상의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네. 가급적이면 의미 아닌 정수나 자연수 조건으로 바꿔놔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로 간단하게 끌어들일 수 있겠죠?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뭐 홀수란 얘기만 있고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x를 2 알파 마이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럼 알파는 음화정이 되죠? 졸려? 네. 조금만 버팁시다. 네. 우리 6번까지 열심히 달려 끝낼 거야. 아, 네. 자, 2알파 플러스 1이고 y는 2베타 플러스 1이고 z는 2감마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겠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네. 자, 해서 바꿔주시면 어떻게 나와? 2로 묶은 다음에 알백감과 더하시고 그리고 짜투리가 몇이야? 3이지? 네. 는 49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H를 썼던 건 어떻게 썼었어? 동차 다음 방정식 해야겠어 하면서 얘기했었지? 네. 상도가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아야 돼. 네. 그래서 항상 얘네들 볼 때 개수가 하나라도 다르잖아? 네. 그러면 걔 따로 봐줘야 돼. 오. 같은 애들은 같은 애들끼리 봐주고 알겠죠? 네. 근데 다행히도 다 같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R, 100, 감 더하면 2하고 나눠주면 23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R백감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지수는 어떻게 나와? 3H에 23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스포 300 자 컨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올 수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번에는 3 이하인 의미 아닌 정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네. 그쵸? 그럼 3 이하다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죠. 네. 근데 어차피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3보다 작아도 정수가 나오겠지? 네. 그럼 결국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 자, 여기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3이다나 2이다나 1이다나 그리고 최소 0, 0, 0 하면 0이 제일 작지? 네. 그래서 0이다. 이렇게 4개의 방정식을 다 겹쳐놓은 형태라고 생각해주는 거야. 중첩해놓은 거라 생각해주면 돼. 물론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저런 거 쉽게 계산한 법 할 테니까 네. 지금만 이렇게 분리한다 생각하자. 자, 그럼 3이다 해버리면 뭐가 돼? 3H 3 나오죠? 그치? 네. 그 다음 뭐가 돼? 3H2가 되죠? 6이죠? 그 다음 뭐가 돼? 3H1 나오죠? 그럼 뭐가 돼? 3인가? 그치? 왜냐 하나 뽑는 거니까 이땐 C나 P나 그 파이나 H나 구분할 필요 없어. 네. 자 마지막 뭐야? 3H 0이죠? 1 나와요. 다음보다 20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적어주시고 조금만 살짝 할까? 네. 진짜 재밌는 것들밖에 안 남아가지고